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올해 위상 영역에서는 대부분 적중, 그렇죠? 예. 감사하게도 대부분 적중하였고, 작년에 우리, 3개월 넘게 100일 작전으로서 술도 끊고 진짜 열심히 했죠. 그게 다 결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로운 이벤트와 새로운 각오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상 영역에서 표현 영역은 회화, 판화, 조소, 디자인, 공예, 서예, 그래서 회판, 조디, 공서라고 해서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2문제에서 3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 나머지는 1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오늘 공부할 영역 회화 파트에서는 1문제입니다. 그래도 영역으로 보면은 조금 양이 많아요. 전통 회화 영역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시작하면서 3가지의 키워드를 항상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3가지 키워드 안에 앞으로 출제될 문항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잘 예비생으로서 들었거나 아니면 초수로서 들었거나 하는 재수생이 있다면 작년에 얘기했던 그 3가지 키워드 거기에 이번 적중했던 그 실버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아실 것입니다. 이제 표현을 시작합니다. 표현에는 평면 표현, 입체 표현 등등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을 이루는 평면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쓱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또는 선 하나가 쓱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걸 미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조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형을 이루는 가장 기본을 우리는 점, 선, 면, 형 등등으로서 얘기하고 거기에는 색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점 하나를 찍고 선 하나가 스쳐 지나갔어도 우리는 이것을 조형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을 이루기 때문에 조형 요소 그렇습니다. 이 조형 요소들이 결합하고 재구성해서 만들어지는 것. 점도 여러 개가 모일 수 있죠. 크고 작은 점이 있을 수 있고 그 점이 점점 커질 수도 있고 점점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선은 어떠냐? 아주 강직되게 서 있는 선도 있을 것이고 구불거려서 거기에 뭔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선과 선이 결합하면 면이 되고 면과 면이 결합하면 입방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조형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는 평면 표현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질감, 재질감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조형 요소와 원리를 익혔어요.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툭 점 하나 찍었어. 선 하나가 스쳐 지나갔어. 이게 다 조형 활동, 즉 예술 세계 이래, 평면 표현 이래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술 행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표현 재료와 용구가 필요합니다. 표현 재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감의 종류를 지칭하는 것이죠. 이 물감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수성도 있고 유성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감의 특징적인 것을 배가시킬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감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종종 되어 오고 있습니다. 물감이 있으면 그것을 개어서 쓰던 뿌려서 쓰던 긁어서 쓰던 할 수 있는 용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표현 용구라고 합니다.
이 도구적인 것 역시 잘 사용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 연필이라든가 펜이라든가 그러한 것들부터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번에 뭐가 나왔습니까? 표현 용구로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위상 강의 들었으면, 위상 문제 풀었으면 절대로 못 쓸 수 없는 100% 적중에 실버 포인트 출제가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조형 요소와 원리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이제 표현 재료와 용구를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출제된 것도 이제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왕이면은 이제 재료적인 것도 잘 알았어요. 어떻게 쓰면 문제가 되고 어떻게 쓰면 배가 되는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용구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나요? 이왕이면 잘 표현해 내야죠. 그래서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알라프리마부터 등등등등 스캄블링 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걸 익히는 것입니다. 요게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평면 표현 이 회화 파트에서는 조형 요소와 원리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 그리고 표현 재료와 용구 개념을 정확하게 또한 알고 있을 것, 그리고 효과적인 표현 방법 요 세 가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안에서 출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판화 영역에 대해서 역시 세 가지의 키워드, 그 다음에 조소 영역에서의 세 가지의 키워드에 근거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 개정된 책 보면은 별로 달라질 것 없네 라고 생각했다가 저 밑에 있는 오산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순서도 바뀌었고 내용적으로도 정리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론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교육론에서는 크게 바뀐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교육과정에서는 2012 교육과정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가 있었고 나머지 조금씩 이론적인 것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위상 영역에서는 작심하고 많이 바꾸었습니다. 미술사 영역에서도 많이 정리하고 바꾸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옛날 책으로 혹시라도 공부를 한다면 부탁하겠는데 책을 새로 준비를 해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책도 매우 신경 써서 잘 써진 책이지만 내용적인 거나 순서적인 거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옛날 책으로 집중해서 수업을 듣기가 매우 불리해요. 우리가 문화센터 강의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초집중해서 정확한 워딩을 전달받아 가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책이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면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부탁하겠는데 옛날 책보다는 새로운 책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그리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암기 하는데 암기식의 공부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에 막 첫 페이지 첫 글자부터 밑줄 그어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회화 파트 전체 내용으로 보면 꽤 여러 페이지가 나오죠. 이 여러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곤충의 눈에서 이론을 볼 것이 아니라 새의 눈에서 이론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판서해서 보여드리면, 자, 이 회화 파트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만약에 가지고 있는 산의 형태라고 전제를 해봅시다. 산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쯤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곤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만큼의 내용이 회화 파트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만큼의 내용이 회화 파트인데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막 시작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어떤 것이 출제될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첫 페이지 첫 문장부터 열심히 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필요합니다. 곤충이 갑자기 새가 될 수는 없어요. 곤충도 곤충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듣기 전에 기본적으로 첫 페이지 첫 글자부터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글자까지 예습으로 정독 2번은 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내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게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는지를 떠나서 전체의 내용을 2번은 회독한 다음에 들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책을 읽으면서 일정 부분은 그냥 해결이 돼요. 그냥 이해가 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헷갈리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그것을 강의를 통해서 풀어내는 것인데 그 강의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 이거 밑줄 치고 이거는 별표 3개 치고 암기하세요. 이것은 읽어보고 넘어가고 이것은 큰 의미 없어요. 이런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암기식, 단순 암기식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강의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강의가 위상미술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곤충의 시각에서 보면은 여기에 있는 잔디 하나, 여기에 있는 모래 하나, 조그만 자갈 하나가 엄청나게 대단하게 보입니다. 엄청나게 대단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 회화 영역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곤충의 눈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겁나 대단하게 보이죠. 자기 몸집보다 더 크니까. 그런데 자, 이 전체의 내용으로서 이렇게 보았을 때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데 자, 이게 지금 출제가 될 영역입니까? 될 내용입니까? 절대 이런 것들은 고사를 지내고 있어도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이게 뭐죠? 예, 새입니다. 뭐 매의 눈이라고도 하는데 새입니다. 새의 눈으로서 이 전체를 한번 조망을 해보겠습니다. 새의 눈에서 뭐가 중요할까? 곤충은 쪼맨한 상태에서 심지어는 잔디보다도 작은 존재로서 보니까 잔디가 위대해 보이고 돌멩이가 위대해 보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새의 시야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곤충은 어렴풋하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실체를 다가가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새의 눈에서는 실체가 이제 보이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전공자이고 전공자 교수께서 들어가서 이 영역에서 한 문제를 출제하는데 이런 문제 당연히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뭐냐? 요거 이미 나왔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최고봉.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나왔어. 응?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것과 가장 깊은 것, 폭포가 떨어지는 요 지점, 요것도 나왔어요. 응? 그러면 어떤 게 나올까? 아, 나올 만한 거 다 나왔네. 그러면 여기서 또 찾을까?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자, 요 가장 깊은 것과 가장 높은 것, 이 비교해서 출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거 나왔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엄청나게 특징적인 바위가 별도로 하나 있네. 요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바위하고 그 다음에 물, 요거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나왔던 것을 응용해서 다시 출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영역이 이렇게 넓어 보이고 해야 될 것이 많아 보이지만 새의 눈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키워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어떤 바보가 자기 영역에서 자기 전공 분야에서 자기 이름 걸고 출제를 하는데 내나 마나한 의미 없는 것을 내겠습니까? 너무 과욕을 부려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엉뚱한 것을 내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의미 없는 문제, 즉 하나마나한 문제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야를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단순 암기, 책 밑줄 쳐가면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번 회독을 해보세요. 그러면 흐리 하면서 보여지는 실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반복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아, 이래서 위상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이래서 이게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하고 아, 이래서 이것이 출제가 되었구나. 이게 읽혀지고 느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서 암기한다. 미리서 암기할 것은 교육과정 중에서 장지연 교수께서 외우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미리서부터 외워두세요. 잘 안 외워주고 양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서부터 1월 강의부터 그래서 알려줄 거예요. 그거는 미리서 뭐 이렇게 조그맣게 수첩에 적어가면서 들고 다니면서 외우더라도 그건 그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내가 이것을 나보다 훨씬 더 어리숙하고 미성숙한 중학생들에게 쉽게 설명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암기가 아니라 내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응? 이 캠퍼스가 있는데 이 캠퍼스가 미치를 왜 하는지 미치를 하는데 그 미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미치를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만약에 미치를 하지 않고 그리면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서 색이 입혀져야 되고 마지막에는 반이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일련의 과정 중에서 문제가 생겨서 색이 변색되는 황변현상이 일어나거나 또는 당락현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이것을 극복하거나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가 어떻게 응용되더라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위상이 자랑 삼아서 한 얘기 혹시 작년에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인데 위상 서식지에 유명한 맛집이 있어요. 참고로 기분 나쁠지 몰라도 제 건물입니다. 거기에 맛집이 있어요. 친하게 지내서 저는 거기서 대부분의 식사를 해결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거기에 금요일 날 7시나 8시쯤 되면은 어떤 아저씨가 출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부분 이렇게 뭐 친하게 지내고 같이 어울리고 이러는데 그 아저씨 손은 위상도 손이 겁나 큽니다. 이 손보다 더 커요. 더 두껍고 그 떡손으로 악수를 합니다. 정말 근데 느낌이 안 좋아요. 엄청 거칠어요. 그분이 누구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방에서 이 유기장이에요. 방자유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쇠망치 들고 두드려가면서 한 30년을 일해 오셨으니까 손이 이 알이 베껴가지고 그렇게 딱딱합니다. 그분하고 어울려서 방자유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진짜 30년 동안 바로 당일날도 일하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위상은 얼굴 쳐다보고 손 만져보고 이 손으로 절대 방자유기를 만들 손이 아니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방자유기를 만드는 사람이야. 그렇게 헷갈려 그 사람이. 방자유기를 만들면 자기보다
손이 굳은 살이 덜 벗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런 말랑말랑한 손으로서는 방자유기를 만드는 손이 아니야.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방자유기를 만드는 사람이야. 그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응? 뭐 불상 제작 과정부터 뭐 판화의 제작 과정부터 쭉 그거 다 외우겠습니까? 머릿속에서 계속 제작을 합니다. 이 준비를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지? 이게 왜 준비가 되어야 되지? 그러면 어떤 장점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 과정을 궁금해할 거잖아요. 응? 초성으로 쭉 외워갖고 나 과정 다 알지롱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수업 때 단순히 내가 공부한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당장 전문성을 가지고 내년에 학생들을 만나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방자 유기장을 속여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도록 유상미술에서는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타학원하고 다르게 1, 2월 일반 이론 강의가 2개월 8주 8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개월 8주 14일 강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 4월도 2개월 8주 14일 강의가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그만큼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강생들에게 부탁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공부는 힘든 거예요. 그렇죠? 공부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수업 끝나고 그냥 보따리 싸갖고 집에 가지 마세요. 수업 끝나고 그날 배운 것 중에서 이해 안 되고 헷갈리는 것들, 설명은 들었지만 모르겠는 것들, 그 체크해가지고 다 가지고 와서 질문하세요. 꼭 그러세요. 위상미술만 가능한 방법이에요. 3분의 1 법칙 얘기했죠, 우리가. 그 3분의 1의 법칙에서 보면은 혼자 강의하면 절대로 전체 영역을 다 즉문즉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카페 주소 알려주면서 내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라라고 빠져나가죠. 위상미술은 3인 3색 전문성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든 다 대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수업이 끝나면 다소 배가 고프고 지치고 힘들더라도 합격하기 위해서 남아서 모르는 거 있으면 끝까지 물고 질문하세요. 그게 1년 동안 쌓이면 원숭이가 아니면 합격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10개를 모르겠어. 이해가 10개가 안 됐어. 나중에 알겠지. 나중에 또 뭐 반복해서 위상이 또 설명해 주겠지. 그러고 집에 가는 사람과 기다렸다가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물어서 이해하고 가는 사람과 실력의 차이가 없을까요? 위상미술 듣는 자체가 실력의 업그레이드가 되겠지만 그 내부에서도 또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잖아요. 그러면 더 독하게, 더 제대로 공부하자고요. 아셨죠? 끝까지 여러분들이 단 한 명 남을 때까지 그 질문 다 해결해 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사, 선생님 피곤하겠는데 오늘 하루 종일 수업하고 열띤 수업이 있었는데 내가 또 물어보면 얼마나 힘들까. 네가 떨어져서 네가 힘들 걸 생각해봐. 그게 어떤 의미인 줄. 강사 도와주는 것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강사를 이용할 줄 아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인강생들 같은 경우는 직접 이렇게 나와서 직접 질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샘플러스 게시판에 키워드 검색을 하면 대부분 데이터가 워낙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대부분 궁금한 것들이 검색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먼저 키워드 검색을 해보고 게시판 제목에다가, 그리고 나서 키워드 검색해도 안 뜨는 내용은 그 샘플러스 게시판을 이용하면은 그때그때 계속해서 답을 올려드립니다. 조금 수업이라든가 뭐 이러한 일정상 조금 뭐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질 수도 있지만은 꼬박꼬박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꼬박꼬박 답변해 드리니까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트패스 직강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공부하다가 모르겠는 것들, 그래서 게시판으로 질문하려면 아트패스에 올리시면 또한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은 미술사 영역의 최고의 전문가이시고 뭐 보안 사항이 조금 있어서 모든 걸 다 오픈할 수는 없는 시기입니다만은 뭐 현직 10년, 그리고 H대 미술사 관련 석사, 그다음에 K대 박사 과정으로서 그 부분의 전문성을 최고로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할 수 없는 여타저타한 전문성들을 또한 가지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워낙 뭐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거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러한 출중하신 여자 선생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공부하는데 조금씩 더 이제 그 직강생들은 세심한 케어를 해 드릴 거고, 인강생들 같은 경우도 별도로 안내가 있겠지만은 줌으로 연결시켜서 개별 관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충분히 질의응답이라든가 또는 뭐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소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영수 선생님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 얘기가 뭐냐 그러면 공부 방법에 대한 상담. 사실은 조금 불편한 것도 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오픈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체능 쪽의 선생님들이 공부머리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공부 방법을 잘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진짜 엉뚱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구력은 엄청 좋아가지고 에너지를 거기다가 다 쓰는데 불합격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처럼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고 그래서 실패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안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데 산꼭대기 자갈 틈에서 물 나올 거라고 파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것을 장지현 선생하고 그 다음에 새로 오신 그 선생님하고 협력해서 세심하게 잡아드리게 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재수, 삼수 하는 사람들은 1월 셋째 주부터 상담 스케줄이 나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다시는 삼수, 다시는 사수하지 않고 합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1월 셋째 주, 넷째 주 안내가 나갈 거고, 그 다음에 3월 셋째 주, 넷째 주에는 초수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또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잊지 말고, 길지 않습니다. 15분 내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꼭 한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여기가 지금 합격 지점이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처음에 자칫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대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끝나버리잖아요. 이렇게 갈 때 얼른 잡아주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검 차원에서 내가 잘하고 있더라도 점검 차원에서 그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합격 못할 사람들 합격시키는 그러한 재주가 아주 뛰어난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강생들이 코로나 이후로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인강생들이 역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역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세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하겠는데 절대로 서브노트 만들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정 교재에는 그래도 여백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비워두었어요. 그걸 좀 많이 활용하고 중간중간에 좀 종이 좀 대고 해서 기본서에다가 그렇게 원하시면 그냥 하세요. 이전에는 위상이 계속 심화서에다가 단권화하고 기본서는 그냥 사전처럼 그냥 참고 도서로 봐라 했는데 기본서의 내용이 엄청 꼼꼼하고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걸 놓치기 싫어서 거꾸로 기본서의 내용을 심화서에 옮기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냥 기본서에다가 단권화하시려면 하세요. 여러분들이 니즈가 그러한 것이라고 하면은 또 맞춰줘야죠. 그리고 적게 뽑죠. 올해도 많이 뽑으리라고 하는 예상은 여러분들도 안 하고 저도 안 합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서 학령 인구가 준다는데 많이 줄어서 통폐합도 되고 뭐 이런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예전보다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한 것이고 그러면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 위에는 없습니다. 그래봐야 9대1입니다. 그래봐야. 그러니까 뽑는 인원도 줄었지만 응시하는 인원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한창 이렇게 많았을 때는 2200명까지였었는데 지금은 1580명 이 정도로 내려왔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안에 합격합니다. 2년 안에 합격합니다. 오래 할 공부 아니에요. 이렇게 적중 많이 해주고 제대로 가르쳐 주는데 왜 그게 2년, 3년 그 이상이 필요합니까? 저랑 그리고 장전 선생님을 비롯하여 새로 초빙되어 온 현직, 참고로 여자 선생님입니다. 여자 현직 선생님까지 포함하여 최선의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올해 합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각오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상 OT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